오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의 역할은 어쨌든 웨스티고르랑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왼쪽 중앙 수비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김민재가 커버를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김민재의 앞에 은돔벨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엠폴리가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가 많았고, 애초에 나폴리가 라인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마리오 후이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디로렌초도 3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웨스티고르, 이 두 선수가 이 뒷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되는데, 오른쪽 라인 디로렌초와 앙기사, 이 두 명의 선수가 있는 라인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마리오 후이와 은돔벨레는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너무나 늦죠. 그러면 이 넓은 공간은 김민재 혼자 커버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러한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엠폴리가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은돔벨레가 수비에 가담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와 은돔벨레 사이에 이 넓은 공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생겨요. 엠폴리가 이 공간으로 자신감 있게 볼을 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엠폴리가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앞선으로 뛰어가고 있는 공격수를 막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앞쪽에 있는 공격수까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돔벨레가 내려와 줬으면 김민재가 앞으로 나오는 걸 안 해도 되고 뒤로 뛰어내려가는 선수만 막으면 되죠. 근데 은돔벨레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택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사실상 두 명의 선수를 혼자서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요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아주 빨랐어요. 볼을 몰고 들어오는 선수가 살짝 터치가 길다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김민재가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오면서 볼을 끊어내게 되죠. 자칫 잘못해서 뛰어나왔는데 볼을 끊어내지 못했으면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넓은 공간에서 1대1 찬스 내주는 건데, 확실하게 끊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나폴리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경기였고요. 오늘 김민재의 히트맵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돔벨레의 히트맵과 앙기사의 히트맵을 비교해보시면요, 확실해요. 분명히 은돔벨레와 앙기사가 왼쪽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은돔벨레는 너무 위쪽에서 뛰고 있고 앙기사는 올라가서 뛰긴 하지만 내려오는 빈도도 많아요. 이제 요 앙기사와 은돔벨레 차이가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웨스티고르의 히트맵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은돔벨레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서 압박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앙기사를 앞에 둔 웨스티고르는 그래도 수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히트맵만 봐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는 경기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은돔벨레가 자신의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넓은 앞 공간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 혼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웨스티고르보다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은돔벨레도 내려오는 속도가 느린데 후이도 내려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은돔벨레도 내려오는 속도가 늦고 마리오 후이도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김민재 입장에서는 측면도 커버해야 되고 수비 앞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민재뿐만 아니라 웨스티고르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웨스티고르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순간적으로 엠폴리의 4명의 선수를 상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대2의 상황이죠. 사실 이게 좀 수비수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아주 혹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뛰어나가면서 이 크로스를 막아내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김민재가 끌려나가니까 웨스티고르도 상대 공격수 2명을 혼자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서 뭐 김민재뿐만 아니라 웨스티고르도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 거죠. 김민재가 은돔벨레의 공간도 커버해야 되고, 측면에서는 후이의 공간도 커버해야 되고, 매우 바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특히 마리오 후이가 수비적인 실수가 오늘 많았어요. 특히나.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 있는데 김민재가 이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마리오 후이가 없으니까 이 뒷공간으로 계속 엠폴리가 볼을 보내줍니다.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김민재가 따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김민재가 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공격수를 성큼성큼 따라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앞질러 가서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막아 세우니까 분명히 엠폴리가 이 넓은 공간을 놔두고도 달려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폴리가 대량 득점을 하는 건 공격 지역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량 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폴리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실점이 적을 수 있는 이유는 김민재가 이렇게 공간을 커버하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민재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진짜 좋은 점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너무나 잘 읽죠. 상대 공격의 방향이나 내가 뛰어나가야 되는 타이밍, 끊어내야 되는 방향, 요 방향 설정을 너무나 잘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마리오 후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은돔벨레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엠폴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마리오 후이와 은돔벨레의 뒷공간,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은돔벨레도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고 마리오 후이도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엠폴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김민재가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오 후이와 은돔벨레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김민재가 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자기가 직접 올라가요. 김민재의 상황 판단이 이미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은돔벨레와 마리오 후이가 분명히 이 공간을 놓쳤는데 김민재가 올라와서 빠르게 달려나와서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봤던 장면들은 뭐 은돔벨레와 이 마리오 후이가 계속 수비가 안 되니까 뒷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처럼 김민재가 올라와야 될 때는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올라와서 끊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민재가 피지컬적인 측면도 좋은데 상황 판단을 하는 지능적인 플레이도 매우 좋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일단 김민재가 이 패스의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이 올라올 때 올라갔다가 엠폴리가 역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앞선에서 이제 압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엠폴리가 공격을 전개해요. 김민재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내려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앞선에 머무르면서 이 패스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의 길을 앞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김민재가 미리 예측하고 뛰어들면서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뭐 정말 공중으로 날아서 날라차기에 가까운 포즈를 보여주면서 끊어내는 것도 멋있었지만, 일단 이 장면은 김민재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상대 공격이 전개될 때 빠르게 달려나가서 끊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가 얼마나 이 수비적인 센스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좋았던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엠폴리가 이 수비 라인을 중앙에서 촘촘하게 만드는 경기였어요. 실제로 오늘 엠폴리의 전형이 중앙에 밀집한 4-3-1-2 전형이었거든요. 아주 단단한 수비를 만드는 전술을 엠폴리가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폴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중앙에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 엠폴리의 수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이 순간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폴리가 이 좌우 측면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좌우 측면을 계속 흔들면서 어떻게든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김민재의 롱패스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수비, 밀집해 있는 수비를 풀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엠폴리의 수비가 한쪽에 몰려있죠? 나폴리가 왼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한쪽에 몰려있는데, 이때 나폴리는 뒤로 패스를 보내주고 김민재에게 볼이 가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잡아서 엠폴리의 선수들이 없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전환 패스가 아주 정확하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아까 전 장면과 다르게 반대편에는 엠폴리의 선수들이 비교적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환 패스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김민재의 롱패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동일하죠. 분명히 나폴리가 왼쪽에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엠폴리의 선수들도 한쪽 측면에 몰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공간에는 엠폴리의 선수가 없죠.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줘요. 이 패스가 정확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엠폴리의 선수들이 비교적 없는 공간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나폴리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수비도 잘했고 공격할 때도 나폴리의 이 빌드업 작업에서 김민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비 라인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가 발밑도 좋고 수비적인 측면도 좋다 보니까 오늘도 완벽한 이 완전체 수비수의 진면모를 보여준 경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오늘 경기가 나폴리가 공격이 좀 안 되는 경기였어요. 공격 라인에서 주전 선수 3명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너무나 답답했는데 이 답답한 공격을 결국에는 풀어주는 선수는 오시맨이다.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오시맨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전, 나폴리가 로마의 수비를 상대로 답답한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답답한 경기에서 오시맨이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 넣으면서 이겼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득점 나올 때 크로스가 부정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비수에게 크로스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뒤에 있던 오시맨이 수비수한테 볼이 가자마자 빠르게 달려들어서 오시맨이 상대 수비의 볼을 빼앗아냈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당황하다 보니까 페널티킥을 내줬죠. 이 엄청난 피지컬적인 장점이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시맨이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대처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시맨이 끈질기게 그리고 90분 내내 아주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이 스피드와 피지컬을 활용해서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안 풀리는 경기에서도 어떻게든 한 골은 나온다. 그 스팔레티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내가 오시맨을 쓰는 건 어떻게든 한 골을 오시맨이 만들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풀리는 경기에서 오시맨이 한 건을 해줬기 때문에 나폴리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요 포인트도 오늘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나폴리가 지금 리그에서 10연승입니다. 10연승. 엄청난 또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나폴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다. 시즌이 갈수록 나폴리가 이거 스쿠데토가 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다. 점점 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더 좀 확신이 되고 있다.